샌프란시스코는 지금 비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너싱 스쿨 다녔을 때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자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만의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찾아보고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승덕 변호사님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금나나 씨의 공부 방법 등을 참고를 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는 거를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각자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날의 일주일 정도의 스케줄을 노트에다 적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케줄을 쫙 썼어요. 근데 시간별로 다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 준비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수업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이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이 과목에 챕터 1을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챕터 2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그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을 쭉 짠 다음에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나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날의 스케줄을 좀 바꿔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어제 못했던 것을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그 일주일 동안에 짰던 스케줄을 제가 다 마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집중력이 되게 오래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공부를 잘 못해요. 한 3시간마다 한 번씩 장소를 옮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뭐 도서관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뭐 한 3시간 정도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그 이동 시간 있잖아요. 그때 좀 신선한 공기도 맞고 좀 이제 생각도 하면서 그러고서는 마음과 머리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수업을 가는데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적고 그 다음에 그 파워포인트를 공부를 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그 부분은 책을 보시는 거죠. 사실 너싱 스쿨을 다니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교과서를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만 교과서를 찾아서 그 부분을 요약을 해서 그 파워포인트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할 때 단권화 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책에 있는 내용을 파워포인트에 적어서 그 파워포인트만 보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시험 기간 때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책을 읽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테이블이나 도표 같은 거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영어로 이렇게 쭉 써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기는 읽는데 한 번에 딱 뭔가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테이블이나 도표를 보면은 그거는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외웠죠. 그래서 그거를 파워포인트 뒤에다 그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나면 그 뒷장은 백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테이블 같은 거를 막 다 적어가지고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할 때 이제 그것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클래스가 스터디 가이드를 줬어요. 선생님이 이 부분 뭐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좀 팀워크가 필요한데 스터디 가이드 답을 다 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코홀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 닥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모든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한 문제라도 다 답을 달아요.
그리고 아니면 답이 이제 나중에 여러 개가 되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뽑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터디 가이드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반 전체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냥 친한 친구들 몇 명이서라도 그런 구글 닥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스터디 가이드를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찾은 패토피지올로지, 한국말로는 병리 생리학 스터디 가이드고요. 이 스터디 가이드를 친구들이랑 구글 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그때 이게 컬러 코드 된 거는 이제 각 사람마다 색깔을 골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좀 다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개면은 좀 더 눈에 띄고 읽기도 더 편하더라고요. 시험 기간 때는 이제 그 스터디 가이드랑 파워포인트만 공부하게끔 만들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방법은 이제 그 파워포인트와 스터디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쓰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게 본인한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로 소리내서 읽는 게 자기가 외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듣는 거, 그냥 렉처 녹음한 걸 듣는 거가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나한테 공부 방법이 맞는 건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쓰면서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파워포인트와 스터디 가이드를, 그러니까 핸드라이팅으로 썼죠.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핸드라이팅으로 하는 게 좀 저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더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기의 그 오감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제일 발달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으셔서 공부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 고승덕 변호사님의 공부 방법을 보면은 그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이, 적어도 7번을 리뷰를 하면 어떤 시험이든 다 패스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널싱 스쿨 다닐 때 사실 7번 리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리뷰를 하면 시험 볼 때까지 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보기 전에 한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는 그 한 과목을 다 리뷰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면 자꾸 까먹는 부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내가 좀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장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라든지 그 모든 스터디 가이드와 파워포인트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포스트잇을 주구장창 보는 거죠. 시험 보기 전까지 까먹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썼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썼던 방법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으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